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네, 이 책은 현재 예스24 판매 1위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요.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7,800원.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티내지 않는다.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은이 마티아스 뇌리케,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책 이전에 국내에서 크게 인기 끌었던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 겸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공손함,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정중함, 담담하고 점잖게 대할 줄 아는 신중함. 겸손은 이 모든 마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에 관해 다방면에서 토파보는 책이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토파보다 라는 말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뭔가 깊이 있게 살펴보다, 진중하게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며 능력을 발휘하고 신뢰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으로 보여집니다. 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기. 함부로 떠벌리던 이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겸손과 신뢰의 문화 4. 2부,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심리학. 회사 생활의 무기가 되는 겸손함에 대하여 옷차림의 기술과 태도, 그 기묘한 상관관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3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현명한 삶의 방식. 절제가 만든 위트, 겸손이라는 희극.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의 기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10가지 원칙.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기. 함부로 떠벌리던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성공 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성공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궁금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생긴다. 돈의 흐름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차를 몰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어떻게 승자에 속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성공 전파자들이 이용하는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에 속지 말자.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한 대립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공을 재촉하고 내모는 것이 새로움에 대한 열린 자세나 혹은 자기 성찰 때문일까? 아니다. 계속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다.
사로잡지 못하면 사라지는 시대, 성공과 행운에 대해 충고하는 컨설턴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첫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 첫 인상을 보완해줄 두 번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닌 것만 같아서 눈에 띄려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애를 쓴다. 이 때문에 셀프 마케팅 혹은 자기 PR은 필수라는 말이 당연한 듯 들린다. 외모, 의상, 말투, 표정까지 모두 조화롭게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상표처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삶에서 가장 멋진 것은 상품이 아니며 인간관계, 경험,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레이엄 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히든 챔피언들에게 관심이 간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애써 낮추고 자신의 약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겸손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겸손한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거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하는 성공 지상론자들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감언이설은 계속된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목표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 스스로 눈가리개를 하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꼴이다.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끝맺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계속해봐야 소용이 없으며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한 인간의 가치란 성공과 목표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젠틀맨은 항상 세련되게 거리를 둔다. 그들은 겸손한 태도, 결코 공간을 독차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품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젠틀맨이다. 젠틀맨이냐 아니냐 하는 물음은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묻는 것이다. 정중함, 자기 통제, 자기 풍자의 매력, 그리고 겸손함이 그들이 가진 공통된 태도라는 것이다. 젠틀맨은 요즘처럼 신경이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누리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 바로 여유와 평온함이다. 젠틀맨은 항상 세련되게 거리를 둔다. 그들의 친절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그들은 적당하게 다정하고 적절한 친절을 베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강점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성을 잃고 행동하거나 분노를 터뜨린다 해도 젠틀맨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며 균형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말해도 젠틀맨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품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젠틀맨이다. 단순히 재산이나 연봉이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가 그렇다.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나는 그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겸손할 수 있다. 2부,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2부는 중요한 요점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자존감도 안정된다. 무능해도 정말 괜찮다.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모두가 그렇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는 가려들을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착각, 이를 추월한 겸손. 성공의 또 다른 단점은 착각에 관한 것이다. 성공하면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실패하면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공은 내가 대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지만 실패는 나를 공경에 빠뜨린 다른 사람 혹은 나쁜 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다. 겸손은 안정적인 작용을 한다.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은 허공에 떠서 내달리는 성공지상주의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상을 소박하고 평화롭게 거닐며 살아간다. 신뢰를 얻는 방법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잘난 체 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지 못한 표현이라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기만일 것이다. 강해 보이려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과장된 포장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다. 그저 단단한 땅 위에서 당신이 가진 보폭과 당신의 속도대로 걸어가기를 응원한다. 회사 생활의 무기가 되는 겸손함에 대하여, 훌륭한 리더란 직원들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직원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안다. 겸손한 태도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원들의 능력과 재능에 다가가려면 관리자는 약간 물러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함과 더불어 현명한 사람이 가진 대표적인 태도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 내 모든 능력을 드러내놓기 바쁘게 내 비상수단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니까. 강해 보이려고,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과장된 포장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사실 뭔가를 몰라도 되려면 어마어마한 자신감,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과 힘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진실과 삶의 현실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뭔가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시도하는 것이지요. 진짜 가치는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고 뽐낸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다. 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현재 그 예스24에서 판매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내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현명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회사 생활,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서 관통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 사이즈도 작고 손에 착 감기는 그런 사이즈와 페이지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읽기 좋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매 추천드릴게요.